소유라고 하는 것은 가진다 이런 뜻이고, 어떤 그 대상, 목적물 그것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소유를 밝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그 소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이 소유한다 하는 그 대상물로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대한민국 민법 제211조의 그 조문명은 이렇습니다. 소유의 내용. 그러면 민법 제211조를 보면 소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대화 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본문이 이렇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목적물이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물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물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소유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게 대답을 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것이 문제는 문제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100몇십 년 이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가 있죠. 게다가 세상은 대단히 넓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대부분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 이것은 동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과는 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먼 과거에 가장인 남편이 사망을 하면 그의 그 아내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이 보기에 과거에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그래서 예술작품의 소재로 쓰이곤 했습니다. 가장인 남편이 죽으면 그 같이 묻히게 되는 처의 이야기, 이런 것이 소재로 쓰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요즘의 감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 같이 그렇게 이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서
이제 죽었는데 홀로 저승에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쓸쓸하겠는가. 그래서 따라서 같이 죽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부장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따라 죽는 여성을 연려라고 부르기도 하고 간혹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 이야기라든지 혹은 정이 깊어서 또 본인이 죽은 그 사랑하던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따라 죽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장은 단지 법의 집행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법의 집행이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듯이 그러한 법의 집행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사형수 같으면 인간을 죽인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던가. 거기에 이러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처는 과부가 되죠. 그런데 이 여성을 아직 살아있는 처라고 부릅니다.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영화 같은 데를 통해서 미망인의 어떤 그 애틋한 이야기도 전해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남편이 망인입니다. 아직 안 죽은 과부는 미망인입니다. 이 미라는 말이 붙으면 곧 망인이 된다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사람 해서 미망인, 원래는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과부, 미망인이라는 그 죽은 자의 처는 무엇이냐? 그는 바로 죽은 남편의 유품에 해당하는 물건인 것입니다. 부장을 실시하던 그러한 사회, 그러한 조직체에서는 이 여성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남긴 거울이나 빚이나 그러한 유품 중의 하나로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왜 부장을 하느냐 하면은 그 죽은 남편의 여러 그 소지품들, 그것하고 미망인하고 같이 묘지에 매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살던,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과부는 어떤 남성의 소유물이었다, 물건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었던 사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시대에는 물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또 노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들은 물건으로 보았던 존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물건으로 분류하던 시대가 있고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흑인이나 여성이 법적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런 지역이 있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이런 곳이 있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여러 그 국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는 그들은 그랬구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때 그들이 인권을 침해했구나.
그들이 여성을 비하했구나. 여성을 사람 대우를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장을 하던 시대에 그들이 이러한 여성을 볼 때는 우리가 여성을 보는 그 눈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남존 여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아주 많이 봐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성은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절이 아주 길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남성들은 그런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이때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가진다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리고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